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시험 끝나면 또 놀러 다니고 하잖아요. 네. 1년 365일 내내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기보다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내 몸을 바꿔놓으면 몸이 야금야금 또 무너지는 것 같으면 또 한 달 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1년 365일 내내 다이어트 스트레스 하면서 케이크 먹고 있고 이러면 해결이 되려고요. 그럼 요거 책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이러면 몸이 변화돼요? 됩니다. 한 한 달 달만 하면 해도. 네. 나 딸꾹질이 날라 그랬어 지금. 자, 20분 책 한 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이번 책은 책을 읽었을 뿐인데 아주 건강하고 예뻐지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 바로 내 몸 혁명. 이 책을 쓰신 분은 여러분 TV에서도 자주 보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박용우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비만이 진짜 병의 근원이 돼요? 비만 자체가 병이죠. 아, 그래요? 네. 비만이 병이에요? 네. 그냥 살찐 게 아니고? 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비만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완전히 뒤집어. 네, 예를 들면 네. 체중계 눈금 잊어라. 지금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네. 제가 20대만 해도 50kg 초반을 잘 유지했는데 맞아. 그 얘기 꼭 하죠. 네, 응. 예전에 52kg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게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여성분들의 이제 하소연인데 그렇죠. 저는 얘기하죠. 못 갑니다. 52kg로 가면 안 돼요.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안 돼요? 아니 못 가기도 하고 어. 못 가기도 하고 거기에 가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왜요? 20대의 52kg과 네. 40대 후반의 52kg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달라요? 이미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네. 생리적으로도 우리 몸에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거든요. 체형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40대 후반의 52kg이라는 거는 네. 저근육형 체형이라는 얘기죠. 아. 내가 꾸준하게 운동을 열심히 해와서 젊었을 때의 탄탄한 근육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다면 가능.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대부분. 없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으니까 저한테 왔겠죠. 그러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체지방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저근육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전의 체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체중이 문제가 아니라. 체중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요즘에 이제 고혈압 또는 뭐 당뇨, 고지혈증 많잖아요. 네, 뭐 지방간. 네, 지방간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체중이 한 15kg 늘었어요. 네. 그럼 체중이 늘었다라는 거는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버리고 싶네. 그 네, 버리고 지방. 싶지만 네, 붙어 있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뭘요? 지방을? 네,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 버리고 싶지만 버리고 싶지만 붙어 있는 걸 붙어 있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혈관도 분포해야 되고 맞아. 피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피를 공급해야 되는 그 캐파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지. 그럼 우리 몸 입장에서는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네.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심장이 더 힘껏 짜줘야 되고 더 빨리 짜줘야 피가 거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면적이 다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게 네. 빠르다. 그럼 그 사람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네, 네. 다시 체중을 줄여서 그 불필요한 지방을 걷어내 주어야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가면 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재보고 혈압이 높네요. 그리고 혈관 확장제를 처방해서 혈압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120에 80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치료도 틀린 건 아닌 게 그렇게 해야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기 때문에 심장 합병증이나 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네. 우리 몸이 심장과 혈관만 있냐고요. 다른 조직과 장기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이 올려놓은 혈압을 그거를 혈압약만 먹여서 숫자만 떨어뜨리는 게 치료냔 말이죠.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숫자보다 몸을 바꿔라. 그러니까 120에 80으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당장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내 몸을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바꿔서 약을 안 써도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첫 네. 번째였고 건강한 몸은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시간. 우리 몸이 이제 24시간을 주기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밤에는 휴식과 수면, 그리고 낮에는 그다음에 음식 섭취하고 활동. 활동. 예, 이게 딱 나뉘어 있거든, 우리 몸은.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음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 그래야 쉴 애들은 쉬고 그때부터 활동할 애들은 활동하고. 네. 이게 건강한 몸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12시간 공복을 못 지키고 있다고요. 그 기본부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야금야금 망가져요. 그러니까 몸이 쉬어야지 몸이 회복이 제기능이 되죠. 회복이 회복이 되는데 음식을 먹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회복을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죠. 쉴 애들은 쉬고 활동할 애들은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쉴 틈을 주지 않으니 쉴 틈을 주지 않는다. 걔네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냐고요. 아하. 그럼 걔네들이 작동하지 못한 결과가 네. 체중이 느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몸이 망가졌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내 몸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네. 둔감해져요. 그럼 오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상시보다 더 먹어야 비슷한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이 잘 부어요. 흔히 부으면 살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 한편으로는 아니 붓는 거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한 건데 수분이 어떻게 지방이 돼? 틀렸어. 뭐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부었다라는 거는 앞으로 살이 찔 거를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거든. 그러니까 잘 붓는 사람들은 결국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슐린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 못하고 인슐린 호르몬이 네. 제대로 못한다. 수면의 질도 떨어져 있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잘 붓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포만감 호르몬이 둔감해 있으니 평소보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이 잘 부어 있으니 늘 무겁죠. 어허.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고 싶겠어요. 엉덩이가 뛰어져야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 현상을 원인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네. 그럼 해결책이 그럼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겠네요가 해결책이거든.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음.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벌써 제가 묻기도 전에 그냥 휙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막 해주셨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얼마 전부터 살이 엄청 찌고 몸이 되게 찌부둥하고 엄청 붓고 온몸 전체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는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죠. 너무 찌부둥하고 그럼 이거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계속 나빠지겠죠. 지금 벌써 한 50 다 됐거든요. 네, 계속 나빠질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의 이제 그 증상들인데 아, 사람들은 살이 쪘기 때문에 간에도 기름이 끼어서 지방간이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 책에서 지방간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네. 지방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살이 쪄요. 에? 우리 몸의 컨트롤러가 뇌잖아요. 뇌가 네. 우리 온몸을 컨트롤하잖아요. 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간이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20%를 뇌가 쓴다면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27%를 간이 씁니다. 간이 그래요. 엄청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간에 기름이 사실 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간은 기름이 끼는 장기가 아닌데 네. 간에 기름이 끼게 되면 간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진대사가 무너진 게 결과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간에 기름이 끼는 게 시작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어요. 아, 기름이 끼면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무너지면서 살찌고 뭐 혈압도 올라가고 인슐린이 망가지니까 혈당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일련의 반응들이 이제 줄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지방간을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뭐 이제 간 스캔이라든지 뭐 혈액 초음파 검사로 같은 거. 그러니까 초음파로 지방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많이 진행된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 생검, 조직 검사를 해야만 간에 기름이 낀 거를 그러니까 일찍 찾아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장비들이 좀 좋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간에 이제 기름이 5% 이상 끼어 있을 때를 지방간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진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비만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갑자기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멀쩡하던 공복 혈당이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하고 네.
정상이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간에 기름이 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에 기름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걷어내요? 그럼 왜 꼈을까요? 그걸 알아야 이제 걷어낼 거예요. 아, 그렇지. 첫 번째가 술. 근데 요즘 그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더 큰 괴물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훨씬 많아요. 아, 비알코올성이. 네.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뭐냐? 뭐예요? 그게 과당이에요. 설탕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과당.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당류거든요. 예.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네. 밥을 먹으면 얘는 이제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죠.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중요한 이제 연료란 말이죠. 근데 과당은 어쩌다 포도당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긴 하나 네. 포도당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얘는 간에서 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아, 과당이. 그럼 과당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과일. 주시면. 과일? TV 틀면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늘 하는 얘기가 네. 채소와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 맛없는 채소는 저렇게 밀어놓고 달달한 과일 먹으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맞아. 사람들이 단 음식이 땡길 때 네. 케이크나 과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지만 어. 과일은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네, 열심히 먹는단 말이에요. 어허. 과일의 과잉 섭취로 인한 지방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일단 그렇게 지방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해결책은 그 지방간을 일으킨 원인을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끊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술하고 과당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 술하고 과당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제도권 의료계 내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간장약을 처방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술하고 과당을 끊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개념이 이제 칼로리인데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 논리가 맞다면 네. 지방간이 온 사람을 지방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술과 과당을 피하고 네. 간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을 챙겨 먹어서 간을 빠르게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칼로리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왔으니 저칼로리 식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게 하고 어허. 예를 들어서 전날 뭐 소주를 먹었거나 내가 케이크를 먹었다면 그 칼로리만큼 오늘 운동을 더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200칼로리만큼 더 먹었으면 200칼로리만큼 운동을 하세요. 네. 이게 지금의 치료거든요. 간은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빠른 장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다행이다. 네, 그래서 간 이식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쉬게 해주면 얘는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야,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살겠네. 네. 살겠어. 네,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 와서 저 왜 그러냐면 내가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가 사실은 뭐 성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주로 진료가 낮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바쁜 직장인들이 오기보다는 이제 가정주부들이 많이 네,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벌써 다 뭐 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삶의 의욕도 좀 떨어져 있고 살이 쪄 있으니까. 살과 그 우울증, 정신 건강에도 영향이 그럼요. 그러니까 있어요. 비만, 우울, 불면, 부종 다 같은 식구예요. 어느 하나가 먼저냐의 차이인 거지. 제가 아까 이제 예전 20대 초반의 몸으로 못 갑니다라는 말로 조금 서글픔도 드리지만 지금 체중이 마지막인 줄 아시죠? 아, 왜 그래? 에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왜 그러세요? 더 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회복이 안 된 이상 아, 그래, 맞아. 몸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찔까요? 몰라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없이 안 쪄요. 이거를 이제 내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스폰지 이론이라고 내가 갖다 붙였는데 예. 스폰지를 쥐어 짜야 또 얘가 물을 머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짜서 또 물을 머금고 또 그럼 짜서 머금고 예. 이 피하 지방 조직이 스폰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짜줘야 또 얘가 지방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뚱뚱했던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도 많았겠지만 이런 대사 질환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자마자 다이어트에 돌입해가지고 살도 많이 빼봤고 네. 다시 찌고 빼기를 반복했지만 스폰지를 짜봤단 말이에요. 네.
짰다가 다시 또 물이 차고 또 짰다가 물이 차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나는 엄마 아빠가 날씬하고 체질이 날씬해갖고 뭐 다이어트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날씬했어. 이런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회식 자리, 술자리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네. 이러면 에너지가 이제 계속 플러스 밸런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폰지에 이제 물이 계속 먹으면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짜봤냐고. 네. 그럼 어떻게 안 되냐면 짜봤지. 이 스폰지가 기능을 못 해요. 한없이 못 늘어나. 네, 이걸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여분의 에너지가 피하 지방에 비축이 안 되고 엉뚱한 데로 가요. 그게 내장 지방, 지방간, 지방 췌장, 지방 근육, 지방 심장, 지방 혈관. 아, 그 지방자 붙은 게 그렇게 많아요? 지방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피하 지방 조직이라는 게 여분의 지방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쌓아두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얘가 그런 걸 못해서 얘가 기능을 못하면 지방이 엉뚱한 데 흘러가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사람들도 지방간이 있고 마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네요. 네, 뚱뚱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이건 또 몰랐던 얘기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마른 비만이라는 게 어폐가 있잖아. 비만은 뚱뚱해야 비만인데 비만인데. 앞에다가 마른 자를 붙였다는. 왜 그러냐 하면 비만의 진단 기준을 체중으로 좀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네. 실제 환자들은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배가 나와 있고 지방간이고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비만의 진단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만의 진단 기준도 바꿔라. 칼로리 계산하지 마라. 마라. 지금의 비만 치료 잘못됐다라고 어허. 비만 학회 가이드라인을 도발적으로 너네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깐 책이에요, 이 책이. 아,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네.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 건강 체중의 정의는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내리세요? 대사 이상이 다 정상으로 돌아온 몸. 그러니까 그 몸이 꼭 20대 초반의 체중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그 숫자가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숫자보다 몸을 바꿔라. 숫자보다 몸을 바꿔라. 그럼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리고 원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하신 게 간헐적 단식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그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은 유용한 거예요? 좋아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네. 분비량이 늘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치 일꾼을 포도밭에 내보내는데 일꾼들이 비리비리하면 40명이 일해도 될 거를 얘네들이 못하니까는 40명을 더 투입하고 그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슐린이 작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췌장에서 자꾸 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공복 상태로 아침에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혈당도 올라가 있고 인슐린도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슐린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는 바닥에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12시간 공복 후에 피 검사를 했는데도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슐린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슐린 떨어뜨리려면 더 굶어야지. 그러니까 12시간 공복만 갖고도 인슐린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 그럼 더 굶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신진대사가 무너져 있으면 네. 일단 먹는 것부터 중단해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린 쉴 새 없이 먹는다니까.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의 역할은 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해 둔 건데 네. 네. 이 지방 조직이라는 스폰지를 우리가 언제 짜줬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짠다라는 거는 크게 굶거나 아니면 운동을 빡세게 하거나 그 두 가지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기능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굶자는 거죠. 네. 아, 얼마나 굶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꼭 들어가야 건강해지려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지. 아, 그러니까 결국은 간헐적 단식의 목표도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지방간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네. 굶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몸에 나쁜 음식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결국은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면 네. 얘가 개선될 때까지는 탄수화물의 전체적인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이런 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근육에도 기름이 끼고 근육량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아, 그럼 근육을 늘리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 잘 먹고 운동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운동하면 되죠. 맞아요. 아니, 먹는 게 부실한데 백날 운동한다고 근육이 붙겠냐고. 그러니까 근육을 붙이려면 음식을 먹어서 그게 남아돌아야 근육으로 붙이는 거지. 저칼로리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근육이 붙죠? 그럼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따로 먹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전체적 물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탄수화물은 좀 줄여야 되고,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은 좀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렇게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먹어서 근육이 붙는 건 좋은데 지방은 어떻게 해야 빼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알았어 이제. 네. 아. 잘 챙겨 먹다 굶어야 아.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아. 배가시키는데 사람들은 나 간헐적 단식이야. 나 16대 8. 아침 안 먹으니까 16대 8이던데? 그러니까 16대 8의 의미는 16시간을 내가 공복을 했으면 8시간 동안 잘 먹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근육을 붙일 정도의 단백질도 충분히 먹고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16대 8이 의미가 있는데 한 끼 그냥 걸렀더니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그랬더니 16대 8이네. 됐어. 그럼 근육이 무조건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 빼는데 그냥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허리 인치 조금 줄여서 뭐 옷 예쁘게 입는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그렇죠. 살 빼기는 정말 왜 이제는 30, 40대, 50대, 60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살 빼려면 제대로 살 빼려면 이제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돈을 엄청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여러분 보시면은 신진대사를 재설정하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4주 플랜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책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지방간 개선하는 거, 뭐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거, 신진대사 최적화하는 거, 체지방 감량 뭐 극대화하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면 몸이 변화돼요? 됩니다. 한 달 달 만에도. 하면 네. 나 딸꾹질이 날라 그랬어 지금. 이거 진짜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할 거야 그럼. 아까도 그렇게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은 그러니까 시험이 앞두고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시험 끝나면 또 놀러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1년 365일 내내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기보다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내 몸을 바꿔놓으면 그렇지. 그다음엔 조금 융통성 있게 여유 있게 좀 살다가 몸이 야금야금 또 무너지는 것 같으면 또 한 달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령 있는 삶이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1년 365일 내내 나 살 빼야 되는데 난 다이어트 스트레스야 하면서 케이크 먹고 있고 이러면 해결이 되려고요. 그러면서 누적돼서 자기도 모르게 고혈압 생기고 지방간 생기고 그런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 한 말씀 더 드리면 잠깐만. 나이 들수록 안 돼요. 그리고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수록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달을 얘기했지만 저는 한 달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뭐 고혈압, 뭐 당뇨 초기 뭐 이렇게 간 사람들은 한 달 갖고 되겠냐고 솔직히. 맞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1년 하면 돼요? 1년 하면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저는 권하지 않아요. 한 달만 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 전략으로 갔다가 또 조금 이제 몸이 추스려지면 또 한 달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지 네. 욕심이 생겨서 내가 3개월, 6개월 하겠다? 사실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몸도 한없이 안 빠져줍니다. 네. 그러니까 딱 한 달 동안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좀 추스렸다가 또 한 달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기에 제일 좋은 때는 오늘인가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지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해주세요. 지금 자꾸. 체중이 마지막 체중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찔 거예요. 보통 이제 지금은 추워서 그렇고 이제 옷이 얇아지면 다이어트 생각하잖아요. 다 하지 이제. 그러니까 그 한두 달 동안에 1, 2kg 더 찔 거예요. 이미 지금 지방간이 있고 뱃살이 붙어 있고 한 사람들은 이제 더 나빠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면 점점 더 나빠지겠죠. 그 빨리 해야 되죠.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죠. 요 책 읽고 요거 4주간 하는데 돈 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영원? 네. 책만 사면 되는 거네?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당장 오늘부터.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인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운동을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운동이 힘이 들어야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네. 운동하세요. 그럼 저 나가서 30분 걸어요. 저는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걷기는 그냥 신체 활동이죠. 아. 그러니까 운동이 운동의 효과를 내려면 실제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힘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거든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거든 힘이 들어야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헉헉거려야 네. 되고. 그 헉헉거리게 하라는 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천천히 뭐 산책하고 운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그러려니 차라리 계단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면 숨 차잖아요. 네. 그러면 숨이 차면 고강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된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일단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흔히들 운동이에요? 저 운동 뭐 2시간 하는데요.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분만 해도 1시간 운동한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러니까 트레드밀 위에서 네. 10km 이상 놓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뛰면 숨 차잖아. 숨 차고 숨이 턱까지 차면 그다음에 속도 낮춰놓고 걸어요. 걸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숨이 돌아오잖아요. 네. 다시 뛰어요. 그러면 사실 15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효과는 1시간 이상 운동한 효과만큼 나옵니다. 고강도 인터벌 그러니까 운동. 바쁜 현대인들 운동할 시간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현대인들한테 핑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15분만 투자하세요. 15분만. 정 뭐 헬스클럽 갈 시간 없으면 계단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계단을 걸어. 그러니까 빠르게 걸어 올라가면 숨 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천천히 걸어 내려오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다시 또 걸어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힘들 텐데 한마디 해주세요. 건강하게 사시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다이어트는 뭐 사실 뭐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나 다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뭐부터 해야 되지? 맞아요.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꼭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고요. 네. 우리 몸은 노력하면 건강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야, 막 처음에 너무 겁주셔서 막 그랬는데 이제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오늘 그 박용우 박사님과 함께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다이어트 어떻게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한 줄 감상은 책으로 시작하는 내 몸 혁명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 너무 읽고 싶으시죠? 어때?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지. 자, 그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선정해서 오늘 도서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신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네 몸 혁명 2. 내 몸 혁명 3. 엄마 혁명 4. 아빠 혁명 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이 4개 내도 중에서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책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